안녕하십니까. 핫 이슈 조영구입니다.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나들이 생각이 간절하실 겁니다. 하지만 감염 위험으로 어디를 갈 수는 없지만 저희 트렌드 핫 이슈를 보시면서 각종 정보와 함께 TV 전국 여행을 떠나시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트렌드 핫 이슈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부작용도 나타난다는 건데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눈도 침침하고 목과 어깨, 이 손목 등이 결리기도 하죠. 방치하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할 수 있다면 이런 아이템은 어떠신가요? 그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 하면 스마트폰을 빼놓을 수 없죠. 이제는 손에서 떨어지면 불안할 정도인데요. 이렇게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스마트폰. 여러분은 얼마나 사용하고 있으신가요?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집콕 시간이 증가하면서 스마트폰 이용 시간도 같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단 어른들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모님의 스마트폰으로 만화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아기에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다면 시력이나 정서 발달에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자 아이들에게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스마트폰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인물이 있다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아이가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얘가 심심해서 그런지 엄마 휴대폰을 너무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얘가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지 못하니까 떼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엄마한테 혼나게 되고 그냥 마냥 핸드폰을 보라고 하기도 전자파 문제 때문에 걱정도 되고 방법이 좀 고민을 하다가 스마트폰 케이스를 개발하게 됐어요. 화학 엔지니어 출신 아빠가 아이를 위해 만들었다는 스마트폰 케이스. 평범한 케이스처럼 보이지만 스마트폰에 끼운 채로 장시간 사용하면 케이스에 있는 그림 색깔이 변화한다는데요. 이 변화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걸 아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케이스의 그림은 어떻게 변화하는 걸까요? 아무리 봐도 일반적인 케이스 같은데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직접 보여드릴게요.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케이스를 끼운 채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영상을 재생시켜 봤습니다.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보이시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스마트폰 케이스에 그려진 그림이 흐려집니다. 진짜 그 케이스 그림이 바뀌었네요? 네, 맞아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일러스트가 변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많이 사용해서 그림 변했지 그러면 쉬었다 다시 보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현재 세상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완전히 멀리하고 살 수는 없죠.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케이스의 경우 일정 시간을 사용하면 일러스트 그림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 변화를 아이들에게 직접 확인시켜주며 스마트폰 사용을 중지시키고 휴식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핸드폰 CPU 과부하나 충전 시 발열량이 증가하여 시간이 지나면 일러스트 그림이 변하는 겁니다. 오랜 고민과 연구 끝에 열 변색 감지 필름과 케이스를 결합하여 만들었습니다. 핸드폰이 뜨거워지면 그림 안에 특수한 물질이 발열하고 온도가 상승하여 그림이 변하는 겁니다. 다양한 디자인으로 출시돼 선호하는 일러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TPU 소재로 만들어 충격 흡수가 뛰어나고 튼튼하다고요. 뿐만 아니라 긁힘이나 황변 현상의 내성을 갖추고 있어 오랫동안 사용하는 장점이 있답니다. 무엇보다 일러스트 변화에 의해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스마트폰을 중지할 만한 이유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며 휴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요. 저희 케이스는 외부 충격에 제외하고 2년 이상 변색과 회복이 반복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러스트 필름 외부를 부드러운 천이나 면으로 닦아주면 깨끗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화학 소재를 기반으로 어린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 중독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
열변색 스마트폰 케이스를 시작으로 신선도와 부패를 판별할 수 있는 센서가 있는 스마트 패키징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현재 필요한 아이템들을 고민하고 개발하는 만큼 쉴 틈 없이 영진 중이라고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클라우디 펀딩을 시작으로 제품에 대한 시장성 검증, 그리고 그 검증 가운데 확인된 개선 사항들, 그리고 요구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온오프라인 그 판매망 구축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홍보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릴수록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열변색 스마트폰 케이스로 아이가 납득할 이유를 보여주며 우리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적정하게 지켜주세요. 봄이 오고 춘곤증이 몰려오면서 하루 종일 나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건강 관리를 위해 몸에 좋은 것들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10억 톤이라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0억 톤? 어떤 재료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넓고 몸에 좋은 식품은 많죠. 최근에는 10억 톤이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10억 톤은 우리나라에서는 산자나무로 부르는 식물, 비타민 나무라 불릴 만큼 비타민 함량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10억 톤에는 보습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7 중 하나인 팔미톨레산이 가득하고요. 비타민 A와 비타민 C 역시 다른 과일과 비교해 굉장히 높은 수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10억 톤을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북아시아와 유럽이 원산지이고 수확하는 시기도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10억 톤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최근 등장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핀란드에서 유기농 원료를 수입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이번에 캡슐 형태의 10억 톤 오일을 해서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등 많은 리테일러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0억 톤에는 영양 성분이 가득하지만 그냥 먹기에는 맛과 향이 강해 물에 희석거나 요거트나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어 먹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누구나 간편하게 10억 톤을 즐길 수 있도록 캡슐로 만들었죠. 를 이제 이렇게 먹기 편하게 캡슐에다가 담았는데 그 전에 이제 국내에서 볼 수 있었던 10억 톤 오일은 대부분 이제 착즙 주스라든지 분말 형태로 돼 있고 복용이나 이런 게 좀 힘들고 이 10억 톤 자체가 맛이 너무 향이 강해요. 향도 강하고 맛도 좀 너무 없고 그래서 몸에는 좋은데 그래서 생각보다 국내에 많이 안 알려진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를 캡슐 제형으로 국내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 10억 은 190가지 정도의 영양 성분이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식물성 오메가7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생소한 원료고 이건 이제 천연 제품으로 복용할 수 있어서 가장 큰 매력이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통 핀란드 베리 전문 기업에서 영양 성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초임계 추출 공법을 이용한 원료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 중이라는데요. 특히 인공색소, 인공향료, 방부제, 과당 등 유해 성분을 넣지 않고 만들었답니다. 우선은 복용하기가 너무 편하고요. 캡슐로 돼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초임계 추출 공법이라고 해서 용매제를 이제 화학적 용매제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 기법으로 추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유기농 원료를 사용했고 그런 부분들이 10억 톤이 가진 장점 외에도 소비자들이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몸에는 좋지만 불편하다는 단점으로 외면받아왔던 10억 톤. 이제는 캡슐 안에 영양을 꾹꾹 담아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어 인기 급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10억 톤에 대한 모든 것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10억 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억 톤이 정말 생소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생소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뭐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식재료 1001 이렇게 들어가 있는 네, 자 남민우 부장님을 통해 좀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10억 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인기가 좋은 건가요? 네, 10억 톤은 비타민 A, C, E, K 등이 풍부한데요. 비타민 C의 경우는 200배, 오렌지의 약 50배나 돼요.
비타민 나무 열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7인 팔미톨레산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파이토케미칼,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 190여 가지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6, 7, 9 이렇게 4가지 식물성 지방산을 제공하고 높은 팔미톨레산 함량 때문에 매우 귀한 건강식품과 이너뷰티 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병리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 시복토를 주스로 만들어 먹던데 캡슐로도 이제 또 이렇게 개발이 됐네요. 저희 회사에서도 핀란드산 시복톤 100% 착즙 주스를 유통한 적이 있습니다만 맛과 강하고 챙겨 드시기 불편하셔서 시복톤이 좋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꾸준히 챙겨 드시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복톤을 꾸준히 챙겨 드실 수 있도록 영양은 그대로이면서 편리하게 캡슐의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시복톤 오일이 다른 오일에 비해서 산도가 높은 편이라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권장량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하루 권장량은 500ml 캡슐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500ml 캡슐 하나. 캡슐로 먹게 되니까 쉽게 또 먹을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시복톤을 보면서 나도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이 먹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시복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오메가7 등과 같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늘 피곤한 현대인들이 챙겨 드신다면 활기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평소에 면역력 강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복톤 정말 세계인들이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그런 음식 재료라고 했는데 시복톤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셔서 남민희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이 제조업, 법률, 금융 등에 적용되면서 발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의료 영역, 생명과학 분야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기관이 있는데요. 어떤 기관인지,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트렌드아드 이슈에서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전 산업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의료 영역의 경우 유전학, 생물학, 생식기술 등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며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기술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신약이 개발되고 있고 유전자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바로 의료 윤리적인 측면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도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 윤리 문제는 워낙 광범위하고 사례 역시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은 국내 의료 윤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김소윤 교수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백신 같은 경우도 누가 먼저 맞을 거냐, 백신 개발이 안전하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든지 또 활동했던 선생님들이 트라우마를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재의 상황에서도 발생하는 게 있고요. 그렇다면 사회가 같이 이제 인식을 공유한다든지 뭐 법으로 금지 라든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그거를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랑 법률적인 어떤 입법 행위 이런 것들이 윤리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같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연구를 하되 법이나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에 예방의학 전문의이자 보건학 박사인 손명세 초대 원장이 약 20년 전부터 이 연구원을 만들었고 현재는 김소윤 교수가 원장으로 이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분야는 미래 첨단 의학에 대한 법윤리 문제, 또 현재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의료 환자 안전이나 의료 분쟁 조정, 이렇게 의료 사고에 대한 부분을 예방하거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에 대한 거를 또 이제 전파하기 위한 거나 또 전달하기 위한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의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법학, 의학
사회학, 보건학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같이 협력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학제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법학, 의학, 철학, 사회학, 보건학 등 다양한 분야와 함께 협력하며 연구를 진행했다는 연구원. 실제로 지난 30년간 각 분야의 학자, 실무자들과 함께 융합 연구의 기틀을 만들었고 보건의료 전문인과 법률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법에 대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특히나 의료 환자 안전 및 의료 사고로 인한 분쟁과 관련해서 문제 해결법이나 예방법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국내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연구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요. 몇 개의 있는데요. 미래 첨단 의과학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분야 센터가 있고 또 환자 안전이나 의료 분쟁 조정에 관련된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의료 윤리에 대한 연구를 하는 센터가 있고 또 국제 협력, 보건 이쪽을 관련된 연구를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세계 속에서 의료법 윤리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활발한 활동 덕분인지 많은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 기술이 발전하고 의료 윤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연구원에 거는 기대가 큰 상황.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연구원에서는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의료 인력 간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지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한 번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의료의 질이 이렇게 균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또 안심하고 질을 보장받으면서 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의 질을 균형적으로 높여주는 역할,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역할들을 정부가 좀 더 잘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이 경계 없이 기술을 주고받으며 발전하고 있기에 폭넓은 영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교류하며 현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는 김소윤 교수. 그녀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내에서 연구진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들을 같이 충분히 할 수 있고 국제적인 논의에서도 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과 갖춘 그런 연구진들을 양성하고 그분들이 또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 발전. 하지만 인간의 존엄 촉해서는 안 되겠죠. 생명윤리를 바탕으로 한 보건 의료계의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래도 미래를 잘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김진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집이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많으신 거예요? 많이 샀으니까요. 제가 2년 동안 100채 정도 샀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우선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투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어떤 것보다 유리한 투자 아닐까. 그래요? 대표님을 주로 어떤 많이 찾아오시나요? 우선은 제가 회사 설립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고요. 지금 현재는 흔히 말하는 벼락거지. 그러니까 현 정권에서 26번의 정책 변화가 있었고 이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자기 일을 열심히 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소외되었던 분들, 그래서 꿈과 열정이 있지만 집이 없는 3040 세대 분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동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신 건죠? 우선은 전공은 도시계획이고요. 도시계획으로 이제 공부를 꽤 오래 했었고, 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인구, 사회, 경제, 정치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정책을 만들고 방향성을 제시하던 학문이었는데, 현실은 저도 결혼을 해야 되고 저도 벼락거지가 어느 순간 됐다라고 하는 걸 느꼈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봤자 내 삶, 내 주거가 안정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충격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오래 했던 것이 이제 투자로 방향성이 살짝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좀 변화가 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를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인기 있는 뭐 투자 부동산이 있는 건가요? 우선은 저는 지역과 종류를 가리지 말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싼 걸 사라. 그래서 싼 걸 사기 위해서는
경매라고 하는 수단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공매라고 하는 수단도 있고, 뭐 전국 단위의 부동산들과 연결되어진 금매라고 하는 물건도 있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부동산 물건을 매입할 때 분양사무소를 찾아간다든지 일반 중개사무소를 찾아가는데, 분양사무소 같은 경우 분양가의 모든 비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뭐 인건비라든지 광고비라든지, 혹은 부동산을 찾아갔을 때는 시장에 나온 상품의 중개이기 때문에 호가 기준으로 가장 높은 가격에 물건을 지불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 투자에도 컨설팅이 필요한 건가요? 당연하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 법무, 세무, 뭐 말만 들어도 복잡한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개만 알아서는 전략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투자가 지속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가장 크게 잃지 않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지.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 컨설팅을 해주는 곳이 여러 업체가 있어요. 대표님 회사만의 뭐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우선은 작년에 다 퇴사를 했습니다. 네? 저희 회사 직원들이. 그럼 망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들 회사에 다니다가 한 번에 퇴사를 하고 저희 회사를 뭉쳤습니다. 퇴직자의 모임이죠. 그래서 퇴사하고 저희 회사의 최고의 복지는 집 사주는 거. 그래서 저희 직원들 6개월 차에 집을 다 마련했고요. 지금 우리 모든 우리 스태프들이 지금 다들 지금 귀가 눈이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서민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떤 좀 알려주시고 그러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은 잘못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정말 이런 팁을 드리고 싶다.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네. 친구가 X니 나도 산다. 혹은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찾아보는 그런 투자. 본인이 철저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상에 있는 어떤 서로 간의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에 의해서 모여지는 지식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왜 부동산 투자는 본인이 하나부터 10까지 하려고 하는가? 보통 펀드라고 하는 건 펀드 매니저에게 맡기잖아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부동산 투자는 전문가에게 맡기지를 않거든요. 본인이 막 하려고, 뭐 공부하고 막 직접 다니고 이런 분들 많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불타오르는 시장이니까 너도 나도 부동산 투자 시장에 참여는 하지만, 글쎄요, 보통 얼마나 이것이 지속될 것인가. 이 수많은 정책이 변화하고 시장이 바뀌고, 이 모든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법령과 세법과 세금,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컨설팅 회사를 차렸던 것이고, 그를 통해서 고객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참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저희는 우선 지식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의 지식을 나누고 싶다는 것이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저희 프랜차이즈화된 부동산을 만들어서 단순한 중개가 아니라 법무가 되든 세무가 되든 토탈 케어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들의 노동소득 이외에 자산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네, 오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 김진우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요? 자, 우리가 한번 또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우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화가 되면 신체 기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이 치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가 약해지고 급기야 삭제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의학기술 발달로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임플란트가 등장을 했는데, 임플란트의 현재와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트렌드아디쇼에서 마련해봤습니다. 당신의 치아는 건강하신가요?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심한 치주 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치아를 상하는 일도 많은데요. 이럴 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임플란트죠. 최근 임플란트 식립하는 분들이 늘었다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엄청난 속도로 의료기술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매년 늘어가고 있음과 동시에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월과 노화는 무시되기 때문에 평소 관리를 통하여 관리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나 많은 분들이 정기검진 및 구강관리에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잇몸질환 및 염증 등으로 인하여 치아의 상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관리 소홀 및 초고령화 시대이기에 임플란트의 수요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등장할 당시만 해도 임플란트는 치료 기간도 길고 통증도 심해 시도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최소 절개로 빠르게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방식이 등장하고 통증 역시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잇몸의 최소 절개 또는 무절개로 빠르게 정확하게 식립하기에 통증이 최소화됩니다. 잇몸의 절개량 그리고 수술 시간이 길수록 붓기와 통증이 심해지는데 수천 건의 임상경험과 함께 디지털 임플란트 시스템을 접목시켜 진료를 하다 보니 치료 시간이 매우 짧아지게 되었고 잇몸의 절개량도 없거나 거의 없기에 환자분들의 통증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 시스템으로 이어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찾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역시 식립하기에 가장 알맞은 해부학적 위치를 알려준다는데요. 덕분에 시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환자들이 자신의 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답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 OX 퀴즈를 통해 알아볼까요?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나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청소년 중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영구치가 손상돼 내원하는 경우 임플란트로 치아를 대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이 바로 성장이 완료된다는 겁니다. 성장에 따라 임플란트 보철물의 모양이 자연스럽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조금 임플란트를 하는 것보다는 성장이 완료된 후 시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가 빠진 지 오래돼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나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임플란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것이 임플란트를 심을 부위의 뼈의 상태입니다. 뼈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깊이가 충분하지 않아도 최근에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고리식 재료, 시적을 뼈이식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상태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65세 이상은 임플란트를 무조건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정답은 X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보험 임플란트는 우선 첫째 조건이 치료 시점에서만으로 65세 생일을 경과해야 하고 전체 임플란트는 생애 최대 2개까지입니다. 특히 고리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보험 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더 다양한 정보 스튜디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이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박정훈 통합치유학과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임플란트 시술 뭐 어떤 분들이 받으면 좋을지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브릿지 틀니, 부분 틀니 등의 단점이 싫으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틀니는 플라스틱 계열의 레진이라 불리는 재료와 함께 인공치아로 만들어집니다. 잇몸과 최대 면적이 맞닿아 음압의 원리로 유지 및 고정력을 얻게 됩니다. 나 틀니를 한다는 것 자체는 치아가 하나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아가 상실이 되면 부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턱뼈와 함께 잇몸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서서히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턱뼈의 양과 폭이 좁아지게 되죠. 즉 틀니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음압이 떨어지게 되며 유지력이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는 치과에 내원을 하셔서 수리를 받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틀니는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잇몸 퇴축의 현상으로 자연스러운 리페어가 몇 번 반복이 되면 위턱에는 틀니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사실 임플란트로 많이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거에는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임플란트를 못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고령이 되신 분들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70세가 넘는 환자들도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이처럼 임플란트 수술을 나이에 관계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당뇨나 고혈압, 골다공증 등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바로 시술을 하지는 못하고 상담을 통해 적절한 관리를 진행한 후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보통 예전에 이제 틀니를 많이 쓰시던 분들은 임플란트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틀니와 임플란트의 차이를 전혀 알지는 못하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하시게 되면은 이제 다시는 틀니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않으시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요? 네. 자, 임플란트 만족도가 높으시다고 했는데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임플란트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께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플까봐 고민이신가요? 근데 거의 아프지 않습니다.
이가 없어서 발음이 새고 밥을 씹어 먹지 못하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데 사실 임플란트는 때를 놓치게 되면 하나만 심어도 될 것이 또는 3개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플란트도 때를 놓치면 하나가 될 게 2-3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임플란트는 심으면 뼈의 양과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은 통합치유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시대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많은 국민들이 외교 정책에 관심을 갖거나 관련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인데요. 이에 외교부 국립외교원에서는 국민외교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했다고 하네요. 어떤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무엇을 배우는지 트렌드아디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외교부 국립외교원에서 특색 있는 대외교육 과정이 생기며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 과정은 국제관계에 관한 이슈들과 외교에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교육 현장을 트렌드아디슈 제작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국민외교 아카데미는 올해 20년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달로 이제는 더 이상 외교관 혼자만의 힘으로 외교를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그 식견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최초의 대국민 외교 교육 학습 프로그램인 만큼 전 현직 외교관들과 국립외교원, 강사진들이 직접 강의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신뢰하시고 또 현장의 생생한 외교 경험을 듣고 소통하실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와 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외교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수강생을 모집해 이미 지난달부터 청소년 외교 배움터라는 이름으로 교육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정치외교학을 전공해가지고 국제 정치나 국제 관계, 국제 협력에 관심이 이제 꾸준하게 있었고요.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중에 이렇게 또 좋은 과정을 이 아카데미에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수강을 신청했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받게 됐습니다.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교육인 만큼 교육 품질 또한 우수합니다. 생생한 외교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국립외교원장과 전현직 외교관, 국립외교원 교수진 등이 직접 강의를 진행한다는데요. 외교부에서 몸소 외교 활동을 하며 축적한 지식과 정보들을 이 자리에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한답니다. 2021년도 국민외교 아카데미는 총 4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청소년 외교 배움터 과정, 대학생 외교 연수 과정, 그리고 대국민 열린 외교 강좌, 언론인 연수 과정 이렇게 총 4가지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청소년 외교 배움터 과정의 경우에는 외교관 직업의 이해에서부터 국제 정세 등까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대국민 열린 외교 강좌의 경우에는 한 주제에 대한 심층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 2021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중동을 주제로 하여 마르하반 중동이라는 제목으로 현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외교 아카데미의 특징은 청소년, 일반인, 대학생 등 교육 대상을 세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에게는 외교 지식과 함께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 대상 강좌는 지식을 넘어 실습을 동시에 해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며 일반인 대상의 경우 특정한 주제로 외교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특별 강연은 수시로 개최되는 만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SNS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정을 자주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외교 아카데미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저희 국립외교원 SNS나 아니면 국립외교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립외교원 국민아카데미 SNS를 새로 개설했는데요. 아카데미 소식이나 여러 재미있는 외교 소식 전해드리고 있으니 많이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대국민 열린 외교 강좌는 만 18세 이상의 일반인이 모두 참여하실 수 있는 강좌이니만큼 더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외교에 대한 정보를 얻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민 외교 아카데미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전달할 서포터주도 현재 선발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포터즈들 역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외교 지식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중고등학생 때부터 외교라는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교도 국제관계학과로 진학을 했고 외교부 서포터즈라는 다른 외교 활동도 하고 있어서 더 다양하게 외교 지식을 접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서포터즈에 지원을 했습니다. 외교 아카데미에서 열리는 강좌에 참여해서 수업을 듣고 그것과 관련된 콘텐츠 또한 사람들이 알면 좋을 외교 상식에 관한 콘텐츠도 함께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강연부터 서포터즈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외교 아카데미. 올해 시범 운영을 하며 강의를 듣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조사 내용은 향후 운영될 아카데미의 진행 방식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외교 관련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이나 유사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분들과의 네트워킹을 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를 환영하는 곳입니다. 2021년의 운영 결과를 반영해서 좀 더 전문성과 접근성을 갖고 있는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SNS 채널과 서포터스 운영을 통해서 국민 접점을 좀 더 넓혀갈 계획이고요. 국민 여러분이 외교 현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필요한 외교 정보. 교육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이 국제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식견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앞장선 기업이 있습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내세운 기업을 트렌드 핫이슈에서 만나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꽁꽁 얼어붙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단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자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란 쉽게 말해 암호화폐를 뜻하는데요. 암호화폐는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현실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한정적인 데다가 특히나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세대들은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 경제 살리기에 동참한 회사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이 직접 해당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 스마트 시티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와 로봇 그리고 영상을 테마로 한 복합 테마파크입니다. 최근에 영상 테마파크를 비롯해서 금융타운과 방송국을 함께 접목한 최첨단 신도시 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0곳이 개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하며 회사가 나아갈 비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송진호 총재. 이러한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남다른 영상 테마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요? 교육관, 연구관, 체험관, 전시 전람으로 살아있는 교육 시스템을 산업단지 형태의 복합 테마파크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암호화폐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었다는데요. 실생활에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자체적인 기술을 통해 단말기와 카드까지 발급을 마친 상태라고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코인 개발과 함께 코인 지갑을 하고 실용 화폐를 접목한 멤버십 카드도 이미 상용화되도록 개발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발표한 특검법 발효 이후에 저희 회사는 모든 실생활에서 실제 거래할 수 있도록 모든 솔루션을 맞춰놓은 상태이고 결제 시스템인 단말기와 키오스크도 독자 기술로 자체 생산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핫이슈 제작진이 실제로 암호화폐가 사용 가능한 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는 연희 시장과 비슷하지만 이곳에서는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장 상인들 역시 처음엔 새로운 형태의 화폐에 대해 떨어했지만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중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한 가게. 처음엔 결제하는 방식이 복잡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새로운 결제 방식에 적응이 되다 보니 오히려 기존 방식보다 더 편리하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기존에 현금으로 받을 때는 돈통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모바일로 하니까 움직임이 적어서 훨씬 편리한 것 같아요. 시장 외에도 회사와 제휴를 맺은 편의점에서 암호화폐 카드에 충전을 할 수 있고요. 이 카드를 이용해 물건 구매 후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TM기에서도 암호화폐 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회사와 협약을 맺은 가맹점들에서 앱과 카드를 이용해 손쉽게 결제를 할 수 있고요.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되어 있어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회사. 현재 알트코인이 많은 국가에서 발행되고 되지만 실제로 실용화폐처럼 현실 속에 실거래되기까지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릅니다. 저희 회사는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재테크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넘어서 복합형 코인으로서 이제는 바뀌는 전환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회사는 국내는 물론 필리핀,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두건빌 피지 등 실용화폐의 기능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데요.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이뤄지면 해외 송금 이체는 물론 가맹점 원격 결제를 통해 해외에서도 실시간 상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요. 앞으로의 가상자산을 투자하거나 취급하는 종사자들이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실물 경제에 들어온 암호화폐. 많은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날까지 회사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체감하는 소상공인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각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다룰까 합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해하면서 도움을 주는 착한 기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시장 경기 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BSI는 59.2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00보다 낮으면 경기 악화로 판단하는데 현재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발벗고 나선 기관이 있다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작진이 해당 기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644만 소상공인 1,413곳의 전통시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신용등급이 낮아서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이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금융 지원을 하고 있고요. 창업, 성장, 재기에 이르는 주기별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고 전통시장 시설 및 현대화와 온누리 상품권 발행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는 분야는 바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바로 지원받을 수 있어 화제가 된 건데요. 이 재난지원금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작년 새희망 자금을 시작으로 해서 버팀목 자금, 현재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면서 소기업으로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 편의를 위해 부처가 협업을 통해서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였기 때문에 신청 대상자라고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별도의 준비 서류 없이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간단한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법적인 부분이 고민일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적 가치 실현을 우선시하자는 그런 취지하에 2012년에 설립을 하였습니다. 서울 본사와 4개 지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지사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지원을 주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은 소규모에다가 굉장히 영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노동법 관심도 굉장히 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노동법 위반 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 고소를 통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노동 사건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열악한 상황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문적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고 영세할 뿐만 아니라 사업 형태나 근로의 형태가 다양한 소상공인들은 노무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인지 다양한 형태로 노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입니다. 법 기준에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최근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입건에 대해서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법정 수당을 미지급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법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지급하지 않다 보니까 수당의 과소지급, 미지급으로 인해서 노동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세 번째는 연차 관리 문제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고 관련 문제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됩니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몰라서 하지 않아서 형태로 일어나는 노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법인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소상공인 사업장의 복잡한 노무 관리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소상공인 인사 노무 관리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통합 지원 앱을 개발하고 현재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부분적으로 관련 앱이 있지만 직원의 입사부터 퇴사까지를 통합하는 그런 관리 앱이 없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개발한 앱은 국내 최초의 노무관리 통합 지원 앱으로서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급여관리, 근태관리, 그리고 자대보험 관리까지 쉽게 노무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급여, 근태, 4대 보험 관리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된 소상공인 관리를 통해 다양한 노무 문제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저희 어플은 사업주님께서 빠르고 한 노무 관리 업무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드리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으로 만들어졌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24시간 언제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저희 어플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됩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인사 노무관리 컨설팅과 법률 자문을 해오고 있는 노무법인. 덕분에 소상공인 사업장을 잘 이해하고 최적의 노무관리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데요. 저희들이 개발한 앱이 소상공인 시장에 정착이 된다면 소상공인 사업장들의 인사 노무 관리의 적법성과 효율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고 노사 분규도 대폭 줄어들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사업장들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소상공인 사업장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 곳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외출을 하시는 걸 겁내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게 되면요, 미세먼지도 막을 수 있고 코로나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우리 건강한 우리 일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핫 이슈였습니다.